코로나19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어났고 첫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35살 몽골인 남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제히 대구로 내려가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봉쇄 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뒤늦게 지역 봉쇄가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격양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구를 마치 감염자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례본부의 부속시설에 강제 진입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천지는 전체 신도 24만 명의 명단을 정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확진 판정과 시설 폐쇄가 잇따랐습니다. 명성교회는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은평성모병원은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LS 용산타워는 통째로 폐쇄됐습니다. 경북 청송군의 교도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이 신천지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특집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14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도 3명이 추가돼 두 자릿수 11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국내 병원에서 첫 외국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추가된 사망자와 확진자 소식부터 김단비 기자가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경기 명지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5살 몽골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사망한 겁니다. 이 남성은 만성 간질환과 말기 심부전증을 앓아왔습니다. 어제 병세가 악화돼 병원으로 실려왔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칠곡 경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69살 여성이 급성 호흡곤란을 보이다가 숨졌습니다. 또 청도 대남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던 58살 남성도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만에 코로나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고 전체 사망자도 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11명 가운데 7명은 청도 대남병원 환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어제보다 144명 급증해 977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일본 크루즈선과 일본 내 확진자 수를 합친 851명보다 많아진 겁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540명을 넘었고 경북은 25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국내 확진자의 81%가 대구, 경북에 집중된 겁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오늘까지 확인된 것만 501명에 이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관계자들과 그리고 신도들과 그분들의 접촉자와 그 접촉자가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감염을 2차, 3차 감염을 유발하는 그런 유행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 종일 화제였던 단어, 봉쇄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 경북에 봉쇄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처럼 물리적 이동까지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정도로 논란은 커졌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자 봉쇄가 중국 우한처럼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 거냐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대구 경북민의 가슴은 무너진 다음입니다. 우한 코로나에 제대로 대책 마련도 못하는 당정청이 이제는 일말의 조심성과 배려심도 없는 절망적 형국입니다. 봉쇄는 의료계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자를 빨리 찾아 격리하고 차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염자나 접촉자의 이동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겁니다. 당이든 정부든 간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받아들이는 시민,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의 해명에도 봉쇄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봉쇄 정책 발표 소식에 대구 경북 지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잖아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대구 시민들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구 현재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우미 기자,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네, 지금 저는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 있습니다. 평소라면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인적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매일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봉쇄란 말이 나오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구를 마치 감염된 집단으로 취급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막지 못했는데 왜 우리나라 대구에를 봉쇄해가지고 이게 해결되겠어요? 일단 그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정말 그렇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나는 마음이 커서. 대통령까지 나서 방역상 조치라고 다급히 해명했지만 SNS에선 중국은 그대로 놔둔 채 대구 경북만 막는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그 봉쇄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더 만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지역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혼선만 주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봉쇄 논란과 무관하게 대구를 오가는 교통편은 이미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구공항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는 490편이었는데요. 그중 8편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늘길과 육로가 모두 좁아든 대구 상황, 김태영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국제공항 대기실, 의자는 텅텅 비었고 탑승 수속을 하는 창구도 닫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구를 오가는 노선 운항이 중단된 겁니다. 대구공항 전광판에는 이 비행편이 취소됐다는 공지가 줄줄이 떠 있습니다. 대구공항에서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해 하루에만 490편이 뜨고 내립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모든 국제선이 멈췄고 제주와 인천 등 대부분의 국내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남은 노선은 제주를 오가는 8편. 이마저도 내일부터는 6편으로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 6, 8편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힌 건 하늘길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운행이 줄거나 아예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광주와 군산, 춘천은 대구 노선이 끊겼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졌지만 시민들은 묵묵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대구 시민이 개개인이 조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확진자가 많이 없어지고 이처럼 스스로 자제하다 보니 그나마 남은 구간의 손님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터미널 버스 운행은 하루 832번에서 절반인 410번으로 줄었고 이용객도 평소 9,000명에서 1,3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KTX를 포함한 열차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교통편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구 교회에 다녀온 신천지 교인 위주로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 확진자들이 다른 지역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사례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강제 집행으로 경기도에 사는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과 공무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얘기를 하고 오셔야 돼.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측이 경기도 거주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강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들은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신천지 관련 시설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협조하기를 거부했던 신천지 측은 결국 명단 제출에 응했고 경기도는 4만 명이 넘는 신도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2월 16일 과천교회 집회에 참석한 사람, 대구 집회에 참석한 사람, 그 외에 경기도의 연고를 가진 신도 전부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강제 집행은 신천지 신도를 통한 2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있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다녀온 다른 지역 신도는 200명,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신도 가운데 과천교회와 울산교회 신도가 1명씩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과천교회, 울산교회에선 대구를 다녀오지 않은 다른 신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교회에 갔던 신도들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따님이 신천지 교인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 감염자로 추정이 됩니다. 전국 신천지 교회를 통로로 2차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렇게 신천지 교도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파악하고 막기 위해 정부는 교단에 전국 교인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명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20만 명이 넘는 신도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신천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편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인들이 피해를 입어 마음이 아프다며 전체 교인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대구교회 교인 명단만 제공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 작업에 필수적이라며 전국 교인 명단 제출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만여 명에 이르는 전체 신도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조하였고 교회 측의 전향적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가 신도들의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신도들의 소재 파악은 경찰 도움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연락 두절 상태인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241명의 소재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대조해 방문이나 탐문을 통해 일일이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측이 얼마나 정확한 명단을 제공할지도 검증해봐야 합니다. 유명인이나 다른 교회에서 포교 중인 신도 명단에 누락이 생겨도 검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만희 총회장 본인도 신도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겠죠. 게다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열린 친형의 장례식장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고 문도 두드려봤지만 답이 없습니다. 계세요? 이 총회장은 지난주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가서 봤어요. 밤에 확인해봤는데 안 계세요. 관할보건소는 어제 이 아파트 단지 곳곳을 소독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웃인 걸 알게 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원하니까 층 위아래쪽 있잖아요. 거기를 좀 소독을 했고요. 여기 동선을 따라서 다 이게 살균 소독을, 분무 소독을 했어요.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곳 장례식장에서 이 총회장의 친형 장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셨던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행사 가셨다가 맞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을 다녀간 이 총회장도 코로나19 검사 대상이지만 행방이 묘연합니다. 의왕시 아파트에 이어 이 총회장이 종종 머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건물도 찾아가 봤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른바 평화의 궁전으로 알려진 이곳에도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더 긴장하는 건 집단 감염지가 쏙쏙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7명이 연관된 대구 옆 청도 대남병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와 의료진을 전원 격리하는 코호트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처음 내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청도 대남병원을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급차가 청도 대남병원 정문 앞으로 들어옵니다.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오늘 낮에만 3차례 환자 이송이 이뤄지면서 병원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환자분이 10분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린 6분 중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분 2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83명. 의료진 3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10명 넘는 사람이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환자와 의료진을 함께 격리하는 코호트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출입이 봉쇄된 청도 대남병원 앞에는 이렇게 생수나 휴지 같은 다양한 기부 물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과일과 라면 등 음식들과 함께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병원 측은 내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이마저도 부족해 돗자리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우리가 밉더라도 급박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천지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형이 숨지기 전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원 환자들이 외박과 면회 등으로 25차례 외부인과 만난 기록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북 칠곡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2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모여서 생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의 장애인 시설도 비상입니다. 이 내용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 정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인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 입소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하루 만에 22명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확진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입소자와 직원 47명이 시설 내에 격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곳에 입소한 A씨가 설 연휴 기간 어머니를 만난 뒤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어머니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A씨와 같은 방을 쓰던 입소자가 감염된 데 이어 시설 직원들과 입소자들이 무더기로 감염됐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케이스예요. 경북 예천의 이 장애인 시설도 입소자 50여 명을 돌보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이모가 신천지 교인인가 봐요. 시엄마가 이제 요 간호사 집에 오셨나 봐요. 그때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된 걸로 일단 의심이 되고. 직원과 입소자 71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2명이 발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요양원 같은 집단 생활 시설에선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어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생활시설이 546개에 2만 3천 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제 시설에 있는 분들이 걱정입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생활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경북 청송군에 있는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였죠. 31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그는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교도관 직원 32명은 자가격리됐고 재소자 85명은 독방 신세가 됐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교도관 A씨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저녁입니다.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첫 사례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주 A씨가 신천지 대구신도 가운데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할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2일날 동반을 할 때에 약간의 양기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체를 한번 해보자 그랬죠. 교정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부터 보름 동안 대구와 안동 등지에서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검사를 받기 전까지 법무부 교정당국의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주 전체 교도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 3명과 이들의 가족 10명이 신천지 신도로 파악됐다며 A씨는 전화조사에서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신입교도관이어서 재소자들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A씨와 접촉했던 교도관 등 직원 32명을 자가격리 조치했고 이들과 접촉한 재소자 85명을 독방에 수감했습니다. 격리된 117명 모두에게 아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종교계에도 타격이 큽니다.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명동 성당을 비롯한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사상 처음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부목사는 지난 14일 신도 5명과 함께 교인 가족 장례를 위해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틀 후인 지난 16일엔 교회 오후 예배에 참석했고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2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목사 집에 머물던 지인 자녀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함께 청도에 다녀온 신도 5명은 자가격리를 유지 중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당분간 주일 예배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역도 지금 벌써 몇 번 했어요. 오늘 다시 또 좀 전에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좀 잠잠할 때까지 해야 되겠죠. 신도 8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인데다 지난 16일 예배에는 2,000명 넘는 교인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아파트 전부 명성교회 다니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 명동성당을 포함한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미사 중단은 189년 교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 은평 성모병원 다녀갔냐는 문자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은평 성모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고 오늘 서울 다른 병원 2곳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이 감염에 계속 뚫리는 상황 우려스럽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폐쇄된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오늘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환자 이송 요원이었던 35살 남성, 이 남성과 접촉한 62살 환자, 같은 병실을 쓰던 중국인 간병인, 그리고 남편을 돌보던 70대 여성의 감염이 확인된 데 이어 오늘 5번째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02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고 은평 성모병원 합동으로 은평 성모병원 대책본부를 구성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폐쇄된 병원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한 달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병원을 다 폐쇄를 해놔가지고 나가는 거나 들어가는 거는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서울재활병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중인 25살 여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 근처 기숙사인 가정집에서 동료 6명과 거주 중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진료를 보고 오늘 저희가 아침에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거고 보건소를 통해서. 서울시는 은평구에서 파악된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긴급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발송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은 의료진과 환자를 모두 감염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국립경찰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간호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곳곳의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제2의 청도 대남병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도심에 나타났다는 영상과 사진들, 사실이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맨에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그제 저녁 9시쯤 부산 서동의 한 은행 앞에서 한 여성이 감염 예방복을 입은 구급대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찌검을 하는 모습인데요. 은행 앞에서 기침을 하며 쭈그려 앉아있는 여성을 보고 코로나19를 의심한 행인들이 신고했는데 오히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휘두른 겁니다. 소방관에서 폭행을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봤더니 시점이 없어서 귀가를 시켰다고. 폭행 신고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발열 검사 등을 한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세는 없어서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번엔 부산 부전동의 한 찜질방에서 방역대원이 주의를 당부하는 영상인데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밖에 못 가가지고 내일 나가서 해주을 내주거든요. 해당 찜질방은 실제로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가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방역대원의 설명대로 그제 이후 찜질방 이용객 11명 모두 자가격리 됐고 소독과 방역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고가도로 입구가 막혀 있는 동대구 고속도로 사진입니다. SNS에 퍼지면서 대구가 붕괴된 것 아니냐고 문의하신 시청자분도 계신데요. 어제 국도에서 동대구 톨게이트 진입하는 고가차도 시설물 복구 공사가 있었습니다. 잠시 차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문제 없이 통행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구포역 광장이 뚫렸다며 퍼져나간 음악 카트 사진입니다. 확인해보니 그제 낮 2시 반쯤 대구에 다녀왔다고 밝힌 2명에 대해서 소방당국과 보건당국까지 나서서 검사했지만 의심 증세가 전혀 없어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확인을 원하시는 영상이나 사진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실로 닥친 전 세계의 한국 기피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입국을 거부당했던 성지 순례단이 전세기 2대에 나눠 타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호텔방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 갖은 수모를 당했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건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여행객이 줄줄이 공항 입국장으로 나옵니다. 어젯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을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한국인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입국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귀국자 중에는 입국 하루 만에 호텔에 격리된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하려고 그거 얻었더니 경찰에다 신고했다고 도로 들어가라고 해서 도망가고 막 밥도 나를 갖다 줄 때도 어떤 나쁜 놈을 막 이렇게 오고 가고. 코로나19 증상이 없는데도 한국인이란 이유로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 불쾌한 상황이 체류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택시 거부 사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거부를 해서 예약해놓은 호텔에 못 들어가거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지에선 한국인들을 격리하기로 한 지역 주민들이 감염 위험을 들어 정부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세기 2대에 나눠 타고 이스라엘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은 총 420명. 전세기 운용 비용은 이스라엘 정부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도착 직후 인천공항의 검역 결과 입국자들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국 거부 조치로 여행 일정이 어그러진 여행객들이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내일 일반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어쩌다 중국과의 처지도 뒤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각 도시들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산둥성의 한 공항에선 한국에서 온 입국자 전원이 도착하자마자 격리됐습니다. 한국인 입국 전면 금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네요. 베이징 현지에서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웨이하이 공항 앞. 가족 등을 맞이하러 공항을 찾은 마중객들에게 주의사항이 전달됩니다. 앞서 웨이하이 씨는 한국에서 들어온 승객 전원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승객 19명도 오늘부터 지정된 호텔에 14일간 머물러야 합니다. 한국인 대다수는 현지 교민이며 입국 절차를 마친 뒤에야 격리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 시정부에서 우리 청도 청년서관에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격리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칭다오와 지린성 옌지시도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은 반드시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看看今天从韩国返回到青岛的一个个的出关被强制隔离了，就等于送到家门口，中间他也不接水人，就等于这个整个这个过程中相对是隔离的。 베이징과 상하이의 일부 지역도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중국 본토 사망자는 2,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선 한국인들이 코로나19를 피해 중국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퍼지면서 일각에선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를 중국과 같은 수준의 위험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현재선 동양인 혐오 움직임도 더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신발 판매장. Just stop. 한국인들이 강력 항의했지만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을 넘긴 가운데 미국에선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2단계를 발령한 지 이틀 만에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과 같은 수준의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한국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He has taken such aggressive actions. He just wants to ensure the spread of this virus does not move quickly into this country at all. 미국 주요 항공사에는 한국행 비행기 환불과 취소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델타 항공 등은 4월 30일 이전에 예약된 한국행 비행편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등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계획 있으신 분들은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꼭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2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국격은 떨어지는데 외교부는 입국 제한이 될 때까지 사전에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은 오늘 오전 7시부터 한국에서 오는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입니다. 중국 본토인 입국 금지는 우한 봉쇄 후 보름이 지나 시행됐지만 한국인은 위기 경보 격상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딱 한국만 찍어서 빠른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홍콩 안에서도 기준이 다르지 않냐 약간 그런 여론이 좀 있는 편이에요. 현재 홍콩을 포함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신혼부부 34명을 되돌려보낸 모리셔스를 포함해 7개국입니다. 격리 조치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대만과 베트남을 포함해 16개국에 달합니다. 어제보다 8개 나라가 늘었습니다. 14일 자가격리하셔야 되시거든요. 여기 딱히 거주지가 없으시면 자가격리하실 장소도 찾기 힘드시고 하실 거예요. 대만에서는 한국의 음식 문화 때문에 한국인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한국 보면 찌개 같은 것도 자기 숟가락 다 같이 집어넣어서 먹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퍼지지 않았나. 오늘 아침 뉴스 딱 보니까 한번 나왔어요. 우리 외교부는 뒤늦게 수습하느라 분주합니다. 저희가 통보를 사전에 받지 못하고 입국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요청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 제한 조치를 한 23개 나라 중 조치 통보를 사전에 받은 건 홍콩 한 곳뿐입니다. 외교 관례상 우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외교부는 각국 외교단을 불러 과잉 대응 자제를 요청했지만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지만 중학생들부터 자영업 사장님들까지 대구 시민들은 서로 돕고 응원하며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한 쌀국수 가게. 손님들이 돈 대신 마스크를 건네고 음식을 받아갑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시작한 마스크 기부 캠페인입니다. 업주는 이렇게 모은 마스크를 대구시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부하면서 솔직히 조금 더 보람이 있고요. 마스크랑 이렇게 음료도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해서 기분 좋았고요. 어려움에 처한 식당들의 재고 소진을 돕는 SNS도 등장했습니다. 순댓국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알림이 뜨자 금세 가게에 손님이 들어찹니다. 확진자가 다녀가서 임시 휴업 중인 음식점입니다. 시민들은 유리창에 이렇게 응원한다는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세입자를 위해 임대료를 크게 낮춘 건물주도 있습니다. 석 달간 500만 원 이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건물주는 고통 분담을 위해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임대료 깎아주는 것밖에 있겠습니까? 결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내 어려움을 같이 격작하는 거지 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중학생 2명은 실시간 코로나19 상황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화제가 됐습니다. 누적 방문자가 벌써 100만 명이 넘는데 광고 수익금은 모두 기부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100만 원이 지금 조금 넘는데 그걸로 마스크를 구매해서 대구시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친구와 같이 얘기하다가 중국에 손에 들어 무덤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남구청장이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당분간 대구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민방위복을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안 쓰지 않았던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구 방문은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이후 5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110여 명의 확진자가 입원 중인 대구 의료원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 남구청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고개 인사로 악수를 대신했고 참석자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자원을 마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말은 파견이지만 다들 자원하신 거죠. 그 점이 더더욱 고맙습니다. 대구 남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눈시울을 붉힌 채 지역 민원이 적힌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그 편지는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일이라고 대구 경북에만 맡기지 않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후 늦게 대구에 도착한 정세균 총리는 당분간 대구에 머물며 방역 현장을 지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하는데 편의점에도 약국에도 마스크가 없는 경우가 많죠. 공장에서는 하루에 1000만 개씩 생산한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화가 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보관용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다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부에서 막 사재기를 했다고 해서 진짜 필요하신 시민들한테 좀 많이 좀 사게 해줘야 되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약국과 편의점을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쪽에는 진짜 오직하면 마스크가 나가요. 새벽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조금밖에 안 오니까 어제도 5개밖에 안 왔어요.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온 은평구에 이 편의점과 약국 10곳을 가봤습니다. 10곳 모두 성인용 보건 마스크가 품절돼 판매하지 않았고 9곳은 이 소형, 어린이용 마스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온라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공공보급 통로로 지정한 우체국 쇼핑이나 공영 홈쇼핑에서조차 마스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더 치솟았어요. 옛날에 2,000원씩 받았었는데 그전에는 막 1,000원 받고. 정부는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약 1,100만 장으로 이 중 약 1,000만 개가 국내에 유통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 설명과 달랐습니다. 전체 생산량 가운데 약 500만 개만 유통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600만 개는 다른 곳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일부 가져가고 정식 수출 물량 외에 매점 매석을 통한 중국으로의 밀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재고 없고요. 저희가 4월까지는 체포 닫혀 있어요. 예, 그래서 5월 이후로는 조금 풀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실제로 지난 1월 중국으로 간 마스크는 1,330톤, 약 2억 6천만 장으로 한 달 만에 44배나 늘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도시에 마스크를 보내면서 국내 유통량은 더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유통업자의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생산량의 50% 이상은 우체국 등 공공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 코로나19 사태는 아무래도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여권의 부담스러운 이슈일 텐데 그래서일까요?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이 신천지를 공격하고 나섰어요? 네, 먼저 분명해야 할 점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점입니다. 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신천지에 대한 이런 반감을 여권이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신천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발언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이신 황교안 대표가 신천지를 정상적인 기독교의 한 교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송 의원 말대로 이 황교안 대표는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 신천지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네, 황 대표의 전날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특정 교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적극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통합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권은 그 화살을 신천지로 돌리면서 마치 통합당과 신천지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SNS에 보니까요. 이 신천지의 순 우리말이 새누리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공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신천지와 통합당의 로고가 비슷하다. 이런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친문 인사들이 모인 SNS에서 그제부터 신천지와 통합당을 엮어라 이런 지령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렸던데요. 네. 아주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도 방금 전 얘기한 지령이 떨어진 날 신천지를 강하게 비판한 교수의 글을 링크했습니다. 또 감염법 예방법에 있는 처벌 조항을 올려놨는데 아마도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신천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천지와 보수 진영이 밀접한 관계다. 이런 공격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때 낙범수 멤버였던 김용민 씨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의혹입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친밀한 사이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딱히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반박을 들어보시죠. 막말 파동을 일으켰던 민주당의 김용민 씨와 낙범수에서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과 20년이나 인연을 맺었다고 허위 방송을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신천지와 관련된 매체에 축사를 보냈다 이렇게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어느새 오늘 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이슈가 보면 이제 선거 생각부터 나겠죠. 네. 진중권 전 교수는 통합당과 신천지를 엮으려는 것을 두고 옛날 김용민이 했던 선동의 재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8년 전 이미 실패한 선동을 다시 꺼냈다는 건데 오늘의 한마디는 너무 게으른 선동꾼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해서 맞벌이 부모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돌봄을 지원해준다는데 학부모들은 믿업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서상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6살 유치원생 자녀를 둔 맞벌이 엄마 문모 씨. 개학 연기 소식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통학버스는 없다는 짧은 공지 외 도시락은 싸야 할지 하원은 몇 시인지 정보도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라. 더 대신해서 아이를 좀 하원시킬 사람도 필요한데 회사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새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남인선 씨는 휴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꺼리는 상황에서 긴급 돌봄을 하는 곳에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혼자 보내기 불안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보니까는 누구한테도 맡겨도 이게 안심이 안 되고 제가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요. 정부는 회사 눈치 안 보게끔 보육휴가를 권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새로 옮긴 직장에 바로 휴가를 내십시오 할 수도 없고 미성년인 아이가 동생을 가정에서 돌보는 방향으로. 돌봄 공백 우려 속에 돌봄이 중개업체는 반짝 호황을 맞았습니다. 2배 정도는 늘었어. 2주 정도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을 좀 찾는다. 돌봄이 고용 전에 중국 방문 이력을 따지는 건 새 풍속이 됐습니다. 여권을 보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화성 면접을 하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정부의 긴급 대책을 쫓는 학부모들의 몸과 마음은 바쁘고 무겁기만 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 당장 건물도 폐쇄해야 하고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미리 도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대기업 출입문이 빨간 선으로 막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이지만 건물 주변은 한산합니다. 건물 지하로 향하는 통로도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회사는 30% 남짓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직원 전원이 다음 달 초까지 집에서 근무합니다. 화상회의와 그룹 통화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원들과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재택근무를 통해서 안전하고 안심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이미 도입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대기업은 수십 곳에 달합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예방 조치 차원에서 2주간 순환형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은 다음 달 1일까지 전 계열사의 임산부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했고 LG전자 등 다른 기업들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 만여 명을 위한 각 대학의 격리 아이디어도 가지각색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유학생을 위한 캠핑카를 준비한 대학도 있는데 일반 학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개강을 앞둔 한양대학교. 여행 가방을 끌고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임시 진료소에 대기 중입니다. 발열 체크를 거친 뒤 이상이 없는 중국 유학생들만 당분간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자로 분류된 학생들을 위한 대기 장소도 마련됐습니다. 다름 아닌 캠핑카입니다. 학교 측은 12시간 정도 걸리는 확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접촉을 막기 위해 캠핑카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캠핑카마다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뒤에는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물론 샤워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조리도 할 수 있고 냉장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캠핑카를 이용한 의심 증상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회관 맞은편에 캠핑카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의심 환자들을 수용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싶고. 굳이 왜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캠핑카까지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측은 중국인 외에도 의심 증세가 있는 모든 학생이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거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죠. 아예 인천공항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공항 입점 가게들이 임대료 걱정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출국장은 물론 카페나 식당에도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난 인천공항.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공항이 코로나19의 여파로 텅 비었습니다. 현재 마카오와 필리핀이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가던 항공기도 운항을 감축하거나 아예 중단하고 있어서요. 이곳 인천공항과 연결된 하늘길도 점차 끊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전 일주일간 인천공항으로 간 여행객은 148만 명. 그러나 지난주에는 73만 명으로 한 달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항에 입점한 가게들은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손님이 줄어 울상입니다. 직원들은 그나마 좀 있는데 일반 손님들은 많이 비행기가 없으니까 거의 반토막 정도 왔어요. 매출이. 감액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나가는 양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시죠. 홍콩이 한국에 대해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에서도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여행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중국부터 시작한 코로나19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유독 먼 유럽 국가 이탈리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7명, 확진자는 2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2차 대전 때보다 더한 패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탈리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Gli scaffali della pasta vuoti. Ma che cosa sta succedendo? Manco quando è scoppiata la seconda guerra mondiale c'era stato un panico così. 현재까지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7명. 확진자도 200명을 넘어섰고 환자 대다수는 밀라노와 베네치아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Le mascherine sono esaurite già da parecchio tempo perché visto che comunque la maggior parte secondo me provenivano dalla Cina no, se le sono tenute loro perché ne avevano bisogno. 이탈리아 북부 학교와 문화시설은 대부분 폐쇄됐고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베네치아 카니발도 중단됐습니다. 이런 확산세에도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Using the word pandemic now does not fit the facts, but it may certainly cause fear. 중동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이란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음 달 여자 축구 올림픽 예선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상대팀인 중국이 장소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험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는 이곳 파주 NFC는 그제부터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릴 올림픽 예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기름을 부은 건 중국 축구협회입니다. 다음 달 6일 최종 예선 한국 홈 경기를 호주로 바꾸자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당초 원정 경기 장소였던 중국 우한이
호주로 바뀌면서 모든 일정이 꼬였는데 적반하장인 셈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중국 대표팀은 호주의 호텔에 격리돼 복도에서 훈련을 하던 처지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입장은 단호합니다. 중국의 장소 변경 요구를 거부하며 무관중 경기를 하더라도 홈 어드밴티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 이런 가운데 용인 씨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최 불가 의사를 밝혀 더 복잡해졌습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의 다른 장소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 사상 첫 올림픽 본선을 노리는 한국 여자 축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올겨울 눈구경 실컷 하셨죠? 오늘 대관령은 또다시 설국이 됐습니다. 지금도 강원 산지에는 눈이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가 더 오겠고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가 더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앞으로 영남과 제주에는 5에서 20mm가 더 오겠고 동해안은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린 뒤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습니다. 밤 사이에는 내륙의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일부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운항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서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한낮의 온화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는 7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당분간은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대구의 대형마트에서 특가로 판매한 마스크 2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없는 서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몇천 원씩 주고 어째 삽니까 그래? 이 어머니도 결국 구입하지 못하셨다는데 계속 줄을 떠나지 못하시더라고 현장에 있던 저희 취재기자가 전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겐 간절한 한정 판매 마스크였는데 똑같은 브랜드의 마스크가 공교롭게도 하루 만에 중고나라에 3배 비싸게 올라와서 대구 지역 인터넷 게시판이 뜨겁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부족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하기도 힘든데 가격은 하나에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국세청이 오늘부터 마스크 제조와 유통업체 260여 곳에 대해 매점 매석과 폭리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바이러스 공격을 막는 최소한의 방패인 마스크 쓰라고 홍보하면 뭐합니까? 없는데요. 지금 국민은 저렴한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